이번에는 x 더하기 a, x 더하기 b, x 더하기 c의 곱에 대한 곱셈 공식입니다.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요 x에 대해서 차근차근 곱을 찾는 방법입니다. x, c, 그 다음에 x, b, c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 a에 대해서도 axx, axc, abx, abc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총 8가지 항을 나열한 다음에 동류항을 찾는 것입니다. 또 하나의 방법은 세 인수에서 하나씩 골라서 나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3개인 것을 먼저 찾고 x가 2개인 것은 나머지 하나가 a, b, c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ax제곱, bx제곱, cx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x를 하나 선택한 경우는 a, b, b, c, ca a, b, b, c, ca가 x 하나에 결합된 형태입니다. 그래서 abx, bcx, cax 그 다음에 x가 하나도 없는 것, 상수항 3개를 선택하는 것, a, b, c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죠. 이것을 동류항끼리 묶으면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, x의 개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처음 방법보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겠지만 식은 좀 간단해졌습니다. 이 방법은 이 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식에서 바로 이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x-a, x-b, x-c의 곱입니다.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부호만 다르죠. 이 곱셈 공식은 x를 3개 골랐을 때는 부호가 플러스죠. 그런데 x 2개를 고르는 경우에는 상수항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세 항이 모두 음수입니다. 그 다음에 x 하나를 고를 때는 상수항을 2개를 곱하기 때문에 세 항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상수항 3개를 하는 경우에는 음수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항이 됩니다. 이렇게 항의 부호만 신경을 쓴다면은 방금 전에 한 식과 같은 방법으로 x의 세제곱항, x의 제곱항, x항, 상수항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.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네모박스 안에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서 꼭 따라서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3가지 곱셈 공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. 나머지 곱셈 공식은 위의 곱셈 공식처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. 말로 설명을 하면 나중에 꼭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곱셈 공식의 경우 첫 번째 인수는 모든 항이 1차, 두 번째 인수는 모든 항이 2차라서 곱셈의 결과는 모든 항이 3차가 되겠습니다. 하나하나 분배 법칙으로 곱해서 나열하고 동류항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a가 3개인 항은 a 세제곱 하나밖에 없겠죠. 그리고 b도 3개인 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다음에 a가 2개인 항은 요 항과 요 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b와 플러스 a제곱 b 2개가 존재하죠. 그리고 a가 하나인 항은 요 항과 요 항이 있겠죠. 그래서 a b제곱과 마이너스 a b제곱 이런 항이 존재하겠죠. 그런데 a가 2개인 것, a가 1개인 것 모두
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져서 실제로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 두 항만 남습니다. 그래서 답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. 이 곱셈 공식의 항의 개수는 2 곱하기 3 6개입니다. 6개인데 A 세제곱, B 세제곱 2개와 A가 2개짜리 2개, A가 1개짜리 2개 이렇게 6개 중에 4개가 없어졌죠. 그래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두 번째 식의 경우에도 부호만 달라졌고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의 특이점은 B의 경우에 B를 3개 골랐을 때 마이너스가 1개 있죠. 그래서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는 것. 그 다음에 A가 2개인 항과 A가 1개인 항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로 없어지기 때문에 항은 2개만 남습니다. 이번 곱셈 공식은 상당히 복잡하네요. 항의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 앞에 3개, 뒤에 6개, 그래서 총 18개의 항이 있습니다. 그 중에 6개의 항만 남았기 때문에 1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진 거죠. 차근차근 살펴봅시다. 처음에 A 3개인 항, B 3개인 항, C 3개인 항은 A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으로 3개가 남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가 2개인 것을 살펴볼까요? A가 2개인 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총 4개가 있죠. 그런데 A 제곱 마이너스 B A 제곱에 마이너스 C 2개가 있고 BA 제곱과 CA 제곱 이렇게 4개가 있네요.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4개의 항이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어집니다. B제곱인 항, B가 2개인 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.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? B가 2개인 항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.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의 B제곱 마이너스 C의 B제곱 그 다음에 A의 B제곱 C의 B제곱 이것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모두 없어집니다. C가 2개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.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. 이렇게 2개 요 C에서 이렇게 2개 총 4개가 생기겠죠. 마이너스 A의 C제곱 마이너스 B의 C제곱 그 다음에 A의 C제곱 플러스 B의 C제곱 이것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집니다. 그래서 없어지는 것들이 총 12개가 되네요. 그래서 처음에 계산했던 18개의 항 중에 12개가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A 하나, B 하나, C 하나 있는 거죠. 그것을 잘 찾아보면은 모두 다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 A, B, C가 3개가 있습니다. 잘 찾아보세요. 그래서 항의 개수는 위에 12개, 3개, 그리고 A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 3개 해서 18개가 됩니다. 항의 개수가 맞아서 빠진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문서로 정리된 것 없이 말로 했기 때문에 꼭 직접 노트에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곱셈 공식도 복잡하네요. 이것도 개수가 3개와 3개이기 때문에 총 9개의 항이 생기겠죠. 이것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A가 4개인 항, 그 다음에 B가 4개인 항, 요거와 요거를 먼저 고르고 A가 3개인 항과 B가 3개인 항 2개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 A 2개, B 2개인 항을 찾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항의 개수를 맞춰보면 되겠죠.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
다음에 또 하나 소개할 것은 이 식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나로 묶고 이 앞의 식은 플러스 ab, 뒤의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나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ab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 꼴로 바꿔서 전개를 하는 방법입니다. 이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. 이 두 가지 방법은 이 정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여러분들은 꼭 노트에 이것을 적어서 두 가지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개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나온 곱셈 공식은 모두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.